자세히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안녕하세요, 좌니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리의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면 그러한 권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어떻게 이전될 수 있는지, 혹은 양도될 수 있는지, 혹은 판매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transfer 혹은 conveyance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alienation이라고 하고요.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acquisi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7가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deed, 즉 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겠고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언에 의한 그러한 이전, 그 권리의 이전, 그리고 probate, 이거는 법원 검인에 의한, 즉 법원의 어떤 그런 절차를 법원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법원의 처리를 통해서 이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probate, 다음에 no will, 유언이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이전이 되는지, 또 accession, 이것은 자연적으로 어떤 권리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로 혹은 댐이 붕괴돼서 수몰된 지역은 자연적으로 권리의 어떤 상실을 가져오게 되겠죠. 다음에 occupancy, 이것은 무단 점거에 의해서 어떤 권리를 이렇게 이전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dedication, 이거는 헌납에 의해서 권리를 이전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deed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ed는 증서인데요. 권리를 한쪽 일방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양도한다는 그러한 증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증서가 유효한, 법적으로 유효한 그러한 증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증서는 writing,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이 deed를 발행하는 사람, 즉 grantor라고 그러죠. 네, 그 양도인은 법적으로 능력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치선자나 금치산자나 미성년자나 이러한 사람은 이 그랜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양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수인, 즉 권리를 넘겨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adequate description, 적절하게 어떤 권리를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지 그 권리에 대해서 주소라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grant clause,
그리고 이 권리를 양도한다는 분명한 그러한 조항이 문구가 삽입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양도인에 의한 서명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 증서가 배달이 되고 또한 그 양수인에 의해서 수령이 되어야 됩니다. Delivered and accepted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배달과 수령의 절차는 그 서류를 등기함으로써 그 해당 카운티에 해당 그 군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당 카운티에 등기 사무실에 등기를 함으로써 이 배달과 수령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함으로써 이 전달된 그 증서가 제3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공시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등기에 의해서 그 권리의 이전을 공시하는 방법을 constructive notice라고 합니다. 이 constructive notice와 actual notice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증서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DD의 종류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서가 있지만 이러한 증서들은 이 두 가지 증서의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grant deed가 있습니다. grant deed는 특정 권리를 양도한다는 그러한 증서가 되겠고요. 다음에 quitclaim deed는 어떤 특정한 권리를 그렇지만 그 권리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 권리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는 그러한 증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grant deed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넘겨준다는 의미고요. quitclaim deed는 소극적으로 자신이 보유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래서 상대편이 100% 배타적으로 깨끗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 포기 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rant deed는 실질적으로 그 grant deed 문서에 명시적으로 이런 보증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grant deed를 작성했다는 것은 본인이 양도하려고 하는 권리에 하자가 없다는 그러한 보증을 묵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quitclaim deed의 경우에는 그러한 보증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본인이 확실히 보유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 권리가 하자가 없다는, 흠결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권리의 어떤 하자라든지 어떤 흠결사항을 클라우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구름이 껴서 맑은 하늘을 잘 볼 수 없게 만들듯이 이 클라우드라는 말은 어떤 권리의 어떤 흠결사항 혹은 있을 수 있는 어떤 하자,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그러한 하자를 제거하는 것을 클리어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리의 하자를 제거하는 그러한 소송을 Quiet Title 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아무런 잡음 없이, 아무런 소란 없이 조용하게, 평온하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소송을 Quiet Title 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Quitclaim Deed는 보통 이혼 시에 어떤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어떤 재산상의 혹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러한 것을 확인해 줄 때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다음에 deed에는 이러한 grant deed와 quitclaim deed 외에도 gift deed, 이 선물로 주는 양도 증서가 되겠고요. tax deed,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체납했을 경우에 그 저당 잡힌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고 발행하는 그러한 양도 증서가 되겠고요. executor's deed는 유언 집행자가 유언에 따라서 처리함으로써 발행하는 그러한 양도 증서가 되어 있고요. sheriff's deed는 법원에서 보안관이 그 법원 절차에 따라서 발행하는 양도 증서. trustee's deed는 융자 보증 수단으로 트러스트 디드를 사용했을 때 그 융자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 그 피신탁인 즉 트러스티가 그 담보물을 처분한 후에 발행하는 그러한 그 양도 증서가 되어 있고요. 가디언스 디드는 미성년자나 법적 무능력자를 대신해서 그 보호자가 발행하는 디드가 되겠고요. 다음에 랜드 패턴트는 정부 소유지를 어떤 개인에게 불화할 때 발행하는 그러한 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으로서 두 번째 방법으로서 그 유언에 의한 권리의 이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언을 통한 그 권리의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크게 나누어서 증인 유언이 있고요, witness will이 있고, holographic 유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필 유언이 되겠습니다. 이 증인 유언이라는 것은 그 유언서가 이 타이핑이 돼서 혹은 인쇄가 돼서 마지막에 그 유언자가 서명만 한 그런 유언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홀로그래픽, 이 자필 유언은 그 필적 자체가 본인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더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작성된 그 유언서의 보충서입니다. 그 일단 작성된 유언서를 수정한다든지 혹은 보충할 내용이 있을 때 그러한 문서를 우리가 카더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언과 관련해서 좀 생소하지만 그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요. 일단 테스테이트는 유언을 한 사람, 유언을 하는 사람 혹은 유언을 하는 그런 뜻의 형용사 혹은 명사로 쓰이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테이터는 남자 유언자, 남자로서 유언을 남기는 사람. 테스테이트릭스는
여자 유언자 이런 뜻이 되겠고요. bequeath는 혹은 같은 뜻으로 bequest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유언으로 동산을 남길 경우 남기는 것을 bequeath 혹은 bequest 이렇게 말을 하고요. devise는 이게 물론 고안하다, 창안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부동산을 유언으로 남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estate, 유언을 남기는 혹은 유언을 남기는 사람, testator, 남자 유언자, testatrix, 여자 유언자, bequeath, bequest, 유언으로 동산을 남기다, devise, 유언으로 부동산을 남기다, witnessed will, 이거는 증인 유언, holographic will, 이거는 자필 유언, codicil, 유언 보충서. 그리고 그 상속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recoverable, revocable, living trust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프로베이스를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revocable living trust를 통해서 상속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 probate, 법원 검인에 의한 이 권리의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probate, 법원 검인을 통한 법원의 유언 검인을 통한 그 권리의 transfer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언장에 그 유언인이 사망 후에 그 유언 내용을 집행해줄 그 유언 집행자, 남자일 경우에는 executor, 여자일 경우에는 executrix인데요. 이러한 유언 집행자가 그 유언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유언 집행자가 그 유언을 집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유언 집행자가 유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법정 관리인, 남자일 경우에는 administrator라고 하고요. 여자일 경우에는 administratrix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정 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그 법정 관리인이 유언을 처리하게끔 합니다. 일단 이렇게 유언 그 집행인이 일단 그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고요. 또 그 유언자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또 그 재산을 감정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법원에 보고를 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후에 인가해주는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고 또 채권자의 그 채무가 있으면 그것을 변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처리 비용 혹은 뭐 그 부동산 브로커의 커미션이 필요한 경우도 법원에 허가를 인준을 맡아서 그 비용을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상속자에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미니멈 6개월 이상이 소요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 유언이 없는 경우 어떻게
그 권리가 이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언이 없는 경우 무유언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유언인 경우에 intestate라고 하고요. 그 배우자가 한 명 그리고 자녀가 한 명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무유언 사망자의 재산을 반반씩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한 명이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은 배우자에게 그리고 3분의 2를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이 균등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만 있는 경우에는 이 자녀들 간의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5년간을 기다려서 그동안 그 남겨진 무유언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주정부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로 귀속되는 것을 이스치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 accession, 이 자연 활동에 의한 증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ccession은 그 자연 활동, 예를 들어서 지진이든지 홍수든지 뭐 조산 활동이든지 그런 걸 통해서 혹은 또 강물의 어떤 퇴적 작용이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땅이 토지가 증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accre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이 둘 다 자연 현상으로 인한 토지의 증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alluvium 이 말은 충적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version 이것은 어떤 자연 현상 때문에 땅이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어 나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토지 소유자는 토지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aversion은 분열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encroachm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침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어떤 부동산이 이 소유권 경계 내로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의 울타리가 잘못 계산이 돼서 본인 소유의 그 지역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encroachment라고 하고요.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3년 내로 소송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occupancy, 무단 점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occupancy,
점거에 의한 그 권리,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abandonment. 이것은 권리 포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세입자가 어떤 그 세입자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렌트비를 납부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아파트를 버리고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파트 그 랜드로드가 그냥 다시 그 버려진 유기된 그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다시 그 재산권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adverse possession. 이것은 부당 점유인데요. 이 adverse possession을 통해서 타이틀까지 정식 타이틀까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와 같은 어떤 필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즉, 그 open and notorious occupancy, 그 공개적으로 원래 그 부동산의 그 주거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또 그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그렇게 점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hostile and adverse. 그러니까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매달 렌트비조로 이 월세를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점유를 하면 안 되고 적대적으로 계속 그 원래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점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지 없이 계속해서 5년 동안 그 부동산에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right or color of title. 이 말은 나름대로 이 부당 점유를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color of title은 나름대로 그것이 비록 합법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로 법률적으로 하자는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자기가 거기에 점유할 수 있는 그 근거 서류, 근거 이유, 어떤 주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color of title라는 것이 그러한 법률적으로는 충분치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 서류를 혹은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주장 그런 것들을 color of title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친척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혹은 그 소유권에 대한 어떤 그 deed를 권리 증서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 grant deed를 그 양도 증서를 분실했다든지 어떤 그런 주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 재산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5년 후에 그 부당 점유하는 사람이 법원에 quiet title action, 그러니까 그 소유자, 그 권리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인가해 줄 경우 정식으로 그 부당 점유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타이틀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easement by prescription. 이 prescription은 법률 용어로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이 취득시효라는 말은 무권리자가,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함으로써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거기에 대한 이 easement, 이것은 지역권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프리스크립션으로 easement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위와 마찬가지로 5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위와는 다르게 프로퍼티 텍스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요. 또 비록 5년간의 사용으로 easement를, 즉 사용권을 얻긴 하지만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이 이 취득시효와 adverse possession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dedication, 이 헌납에 의한 권리의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dedication은 부동산 소유주가 어떤 공공적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발적인 헌납과 관계 법령에 의한 어떤 강제적인 헌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권리의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